YouTube and study. Let's begin now. 네, 이번엔 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타그램 이론 세 번째 시간이죠. 한번 봐보면은요. 오늘 저번 첫 시간에는 스타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고, 그 다음에 소개하면서 바로 넘어갔었나요? MBTI의 이 아이를 바람과 흙으로 이야기해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N하고 S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는 빛하고 불로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세 번째, 오늘 할 거는요, 나무와 제가 색깔 정했습니다. 나무와 그 다음에 바다입니다. 바다. 이 바다는 바람하고 똑같은 색깔로 하게 됐네요. 색깔이 이게 필기가 색깔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이건 너무 안 보이니까 그냥 밝은 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요, 이 나무와 바다가 뭐냐면, MBTI에서 T와 F입니다. 자, T는 thinking의 줄임 표현이죠. thinking이고, F는 feeling의 그 첫자를 딴 건데, 이니셜이죠. 근데 여기 이렇게만 봐보면 thinking은 그러면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그러면은 feeling은 생각이 없다는 건가? feeling은 느낌만 가지고 한다는 건가? 이렇게 이제 갈 수가 있는데 일단은 중요한 건 이렇게 thinking이 생각하는 사람이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건 얘가 판단 기능이라는 게 중요해요,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만 보는 건 또 어렵고요. thinking이라는 걸 하려면 여러분 think라는 거의 상위 이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영어의 상위 이미지는 제가 해주는 수업 외에는 이 think라는 거 그냥 생각하다라고 다들 알고 있지 다르게 설명하는 영상을 제가 찾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영어 공부를 또 유미 영어 공부를 하고 또 다시 영어에 대한 감각과 이런 걸 다 갖고 나서 또 다시 스타그램을 또 공부해야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에서 온 거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골로 가지 마시고 스타그램으로 이거를 해결을 해볼 겁니다. 스타그램은 지극히 우리 한국인에게 아주 잘 이해가 될 수 있게 만들어졌으니까요. 필링은 여러분 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다. 이러면 이제 쉬워지죠. 바다. 그 다음에 thinking은 나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무. 그래서 나무와 바다를 생각을 해보면 왜 이렇게 돼 있냐면 나무가 여러분 어떻게 돼 있어요? 나무가 그냥 나무는 그냥 띵 하는 게 아니라 이 뿌리도 봐보시면은 이렇게 차근차근 큰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잔뿌리까지 이렇게 뿌리가 쭉 생겨 나오죠. 그러면 이런 뿌리들이 이제 이 나무의 몸통을 이루고 몸통에서 가지도 여러분 어때요? 가지도 갑자기 여기에 띵 이렇게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생길 수가 없죠. 이게 생기려면 이렇게 뭔가 다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가지별로 주 가지가 있고 그 가지에 의해서 이렇게 뻗어나가면서 이렇게 엉키고 또 뻗어나가고 이렇게 해서 나무라는 것 자체가요. 거기서 이제 잎이 무성하게 자라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나무가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요런 특성들을 그대로 가져다가 이 스타그램에서는 이런 자연의 원소들에 대한 특성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띵킹은 그러면은 이 나무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뭔가를 배우거나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전부 다 뭐여야 되냐면 처음부터 이렇게 단계별로 절차에 의해서 A야. 예를 들어서 A부터 해야 돼. 그 다음에 B라는 걸 하고 C를 해서 그 D가 그래서 D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이제 들을 때도 이런 식으로 듣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야, 잠깐 갑자기 왜 그 이야기를 해? 그럼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라고 하면서 원인과 결과를 이렇게 이 가지처럼 첫 번째 어디에서 나온 거야? 그 가지는 갑자기 이런 이야기하면 이걸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뭐야 이거 어디서 튀어나온 가지야?
이거 어디서부터 있었던 뿌리야? 어디, 여기.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거구나. 하면서 이런 그 아주 논리적인 사고를 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고라고 하면 또 반대되는 성향이 논리가 없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논리적 사고라고 또 표현을 하기보다는 더 좋은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요즘 하고 있는 코딩. 코딩이 좀 아직 익숙하지 않으시다면은 프로그래밍,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 할 때 어떤 식으로 프로그래밍이 되냐면요.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이런 주제를 넣어서, 이 주제가 이게, 그 다음엔 이거, 이 주제에 의해서, 그 다음에는 뭐, 이런 게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참이면은, 이렇게, 참이면은 일로 가고, 그 다음에 거짓이면은 일로 가고, 이런 논리값, 이런 걸 이제 논리값이라고 하죠. 논리값. 두 번째 왔을 때 여기서 이제 참 거짓이 나뉘어지면은 이건 뭐 일로 가고 뭐 일로 가고 이렇게 논리값에 의해서 딱딱딱 정해서 1을 딱 넣으면은 거기에 의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지나가서 이게 두 개의 거짓과 하나의 진실이 있었다. 그것에 종합해서 뭐 이런 별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이런 느낌을 갖는 것이 바로 이 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요, 물론 이제 감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감정은 다 똑같이 있어요. 다 똑같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또 그걸로 판단이라는 거를 할 때 뭘 사용하느냐가 달려 있는 거죠. 둘 다 갖고 있는데. 그래서 친구가 우는 모습을 보면은 이 나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친구가 이렇게 울잖아요. 그러면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운다, 얘 운다, 슬프다 이걸로 끝나지 않고요. 궁금해지고요. 그다음에 또 같이 슬퍼지려면, 그러니까 이 울음의 출발이 어디였고, 뭐 때문에 울었고, 이건 울기에 참이냐, 거짓이냐, 울기에 마땅했냐, 마땅하지 않았냐, 그 다음에 그것이 일이 발발된 것의 진짜 원인은 무엇이었느냐,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이게 웃는다는 것이 또 잘한 것이냐, 못한 것이냐,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이 좀 많이 뻗어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친구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가 편히 대해줘야 된다. 이것까지 내가 이런 잘못까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은 나는 이거는 거두절미하고 그냥 무조건 편을 들겠다. 아니면 진짜 편을 든다는 거는 이 사람에게 모진 소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난 모진 소리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려고 하고 생각을 하게 되고 또는 이걸 나는 해결해줘야겠다. 해결책으로. 그러면 야, 울었으면 이제 2단계가 끝났으니까 다음 단계는 뭐야? 해결을 해야겠죠. 해결책으로 이제 가려고 하고 이런 성향을 가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차근차근 가야 됩니다. 여기에 거의 감정의 개입이 없이 이렇게 가지는 사람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게 되겠죠. 나무는 그래서 나무처럼 하는 거예요. 진짜로 나무처럼. 이 잎이 그냥 여기에 잎이 딸랑 있는 게 아니라 이 가지에 의해서 이 뿌리에서부터 공급받아서 있었던 것처럼 이 잎을 보고 열매를 보면은 그 어디에서 어떤 뿌리에서 시작됐느냐를 쭉 거슬러 올라가 주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거나 그런 것들을 좋아한다거나 어떤 물건을 봤을 때나 어떤 공부를 할 때나 아니면 사람들을 만날 때 직장에서 또는 사랑을 할 때 또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맨날 이게 우리 엄마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은 참 듣기가 좀 그렇고 좀 바로잡아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보시면은 나무가 딱 보일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다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어떤가? 바다는 어때요, 여러분? 바다는 스타그램 이 아이콘이 이거거든요. 이거 나무는 이렇게 돼서 여기도 똑같이 나무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고요. 나무는 거꾸로 이런 식으로 이게 나무의 아이콘이고 이거는 이거 주고 요거 파란색으로는 이것만 할게요. 이게 바다예요. 그러니까 바다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파도가
파도의 특징이 있죠. 그래서 바다는요, 이 파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어디선가부터는 시작이 돼서 바람에 의해서 점점 하다가 끝에 꽝 몰아쳐서 해변으로 촤 해서 다시 돌아가고 어디까지 휩쓸러 갈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어디서부턴가 또 슬렁 슉 해서 또 파도가 생기죠.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이게 우리의 감정이라는 겁니다. 감정. 그러면은 이 파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떠겠어요? 친구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 울고 있는 이 친구의 마음, 그 다음에 그 상황, 이 친구의 입장,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복합적으로 확 밀려오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한테 확 밀려와서 다가와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 친구가 이제 엉엉엉 오는데 무슨 일이었는지 그 원인과 이런 거 나무처럼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궁금은 하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지금 나에게 지금 밀려오는 이 슬픈 감정들이거든요. 그 감정들이 근데 어느 정도 얘가 좀 진정이 될 때까지 엉엉 울고 하다가 나중에 좀 진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좀 괜찮아진 것 같다. 얘가 또, 아, 울고 나니까 너무 후련해. 이렇게 후련해. 나 괜찮아졌어. 하면서 무슨 일이었는지 말 안 해도 이 파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괜찮아졌다는 그 감정도 같이 밀려오기 때문에 아, 야, 그럼 됐다. 그럼 됐다. 야, 이제 그럼 됐다. 뭐라도 먹자. 뭐 이렇게 하면서 굳이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나 이런 거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그 상태를 서로 이렇게 딱 연결되는 느낌이 아마 있을 겁니다. 바닷길이 만난다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좀 해소가 되면 어느 날 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꺼내고 뭐 원인을 찾기 위해서 꺼내진 않지만 사실 나 이런 일이 있었다 뭐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하고요. 뭐 그냥 그렇지. 그냥 그런 거 일이 있을 거라 생각했어. 근데 그게 뭐 중요하니? 네가 지금 그것보다 이 슬픈 마음, 그다음에 이 감정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죠. 지금 현재 그게 슬프게 했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보다 이 사건이 그죠? 이게 이제 바다가 그의 어떤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단이라는 것도 바다는요, 지금 당장에 느껴지는 이 상황, 이 상황들에 의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데, 물론 이제 기업이나 어디서든 결과를 내야 되잖아요. 이 결과를 내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데 너무 서로 인간이 없는 거야. 서로가 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서로가. 사람은 없고 이 결과 오직 결과와 성과만이 존재해가지고 이렇게 하라 그랬지 저렇게 야 이거 안 가져와 막 그러면서 이 새끼야 저 새끼야 막 이러면서 막 욕도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난리를 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감정이나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일단 일이 되는 게 먼저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 바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이럴 때 어떤 느낌이 있냐면 아니 이렇게 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 이거예요. 아니 이렇게 불행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이렇게 막 욕을 먹어가면서 서로 이렇게 막 마음 상해 가면서 결과 내서 그걸로 엄청 부자 되면은 뭐 하냐 이거예요. 뭐 하냐. 그거에 의한 손실이 너무 커요. 손실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또 반해서 나무는 어떠겠어요? 그런 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 중에서 그냥 그 말하는 소스만 쏙쏙쏙 들어갑니다. 그냥. 아, 그 욕은 다 배제하고요. 아, 그래서 어쨌든 이거에서 일이 잘 되긴 잘 되네.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갑자기 좋아졌다가 또 갑자기 막 다퉜다가 갑자기 또 좋아졌다가 그리고 일이 끝나고 나면은 결과가 남기 때문에 이 좋은 결과를 보고 그냥 아무렇지 않아요. 그 전에 있었던 뭐 이랬던 건 야 그때는 야 진짜 우리 일 열심히 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진짜 우리 일 열심히 했다. 이럴 땐 진짜 전쟁하는 것처럼 우리 프로페셔널 했다. 이렇게 이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에 나와 보면은 결국에는 어떤 일을 할 때 프로페셔널하다라는 느낌은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어떤 결과를 결국에는 해내야 되니까. 요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나무가 유리한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결국엔 그 일이라는 것도 뭐의 연장선이냐면은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결국엔 이걸로 인해서 고객에게 다가가야 하고 또 그러니까 역할이 좀씩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고객에게 또 다가가야 하고 다가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상황도 있겠죠. 물건만 만들면 되면 그 물건을 가지고 고객이 그걸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물건 만들고 어떤 결과치를 내고 어떤 경제나 주식 이런 그냥 수치와 계산, 숫자 이런 걸로 결과를 내는 일들에는 나무가 맞겠지만 사람을 이렇게 만나야 되고 대면해야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하고 그 고객에게 맞춤식의 어떤 상품을 또 딱 만들어야 되고 디자인을 해야 되고 또는 어떤 문구, 카피라이팅을 해야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또 F가 탁월한 그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능이라는 말을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사람이 성능이 아닌데 성과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직업군이나 이런 것들도 나눠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바다를 갖고 태어났느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그냥 한계를 짓고 가는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내가 바다를 갖고 태어났느냐 나무를 갖고 태어났느냐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내가 어떤 직업에서 진짜 빛을 낼 수 있고 진짜 나만의 색깔을 낼 수 있고 진짜 나다운 일을 할 수 있고 진짜 내 것이 그 일이 결국엔 내 것이 되고 내 미래가 될 것이냐를 여러분들이 미리 좋은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맞는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어떤 근거,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무를 갖고 태어났는지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내가 태어나면요, 나이가 들수록 태어난 것만 가지고 살 수 없기 때문에 나무를 갖고 태어났어도 바다를 좀 쓸 줄 알게 되고, 바다를 갖고 태어났어도 나무를 좀 쓸 줄 알게 돼요. 그렇다고 내가 나무를 갖고 태어나고 바다 갖고 태어난 사람처럼 할 수는 없어요. 바다만을 갖고 태어난 사람 많이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타고났다, 천직이다, 재능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짜 잠재력을 일깨우고 싶다면 내가 그동안 많이 적응해서 많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더라도 진짜 내가 뭐를 갖고 태어났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는 분들은 이 검사를 해서 이 검사지 하나에 대해서 제가 아주 깊이 있게 물어봐요. 그냥 A냐 B냐 이것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저 A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A일 때 왜 A를 내가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럼 그 이유가 이렇게 돼도 괜찮나요? 그러면은 그 괜찮은 것이 이런 거에서 온 것 같나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결국엔 이 끝에 뭐가 있었는지, 이 마음 끝에 무엇이 내가 어떤 원소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신기해요. 내가 발견을 하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이게 발견이 되잖아요? 발견이 되면, 이 세상이 갑자기 이거 위주로,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아, 내가 결국엔 이걸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A라는 사건에서 내가 그런 사건을 내가 겪게 된 거고, 내가 이걸로 인해서 B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고, 내가 그래서 그런 C라는 결정을 하게 됐고, 내가 그래서 D라는 기회를 잡게 됐고, 내가 그래서 D, E, B, C, D, E, E라는 직장에 가게 됐고, 이런 결론이 나왔구나. 이런 생각들, 이것들이 다 맞게 됩니다. 하나하나 맞춰지게 돼요. 그러면서, 아, 나라는 사람은 이런 걸 하는 사람이었고, 이런 걸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 그럼 난 이런 인생을 살아야겠구나. 를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때 내가 항상 뭔가 공허하고 비어 있었던 어떤 부분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술도 마시게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뭔가에 빠지게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뭔가 회피하고 도망치고 도피하게 되잖아요. 게임이라든지, 만화라든지, 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영화라든지, 아니면 더 비현실적인 것들 어떤 것에, 또는 어떤 쾌락에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건데, 이게 있으면 이걸 알게 되면요. 진짜 쾌락은 뭐겠어요. 진짜 쾌락은 저 안에 있었던 진짜 나를 계속해서 마주할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해지고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뭐였는지를 너무너무 알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얼토당토 않고 이게 만약에 내가 세계평화였어. 내가 알고 보니까 그러면 그걸 위해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루지 못해도 행복합니다.
내가 너무 하고 싶은 거니까 하는 이 순간순간들이 다 그걸 이루고 있는 순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거를 찾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네 가지 내가 가지고 태어난 원소만 알아도 그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P와 J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것이고요.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이거를 풀이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풀이하는 방법을 스타그램에서 여러분 봐보시면 훨씬 더 재미있고 이해가 되실 거고요. 풀이 방법이 놀랍게도 또 MBTI하고 거의 비슷하고 맞는 부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MBTI 풀이를 한다는 말을 못 들어보셨죠? 이런 부분 되게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풀이를 또 해가 보시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내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검토라는 걸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너무 재밌습니다. 그게 다 끝나고 나면 끝이 아니에요. 이 원소를 이제 어떤 행성에서 가지고 왔느냐? 여기가 스타그램의 시작입니다. 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변수가 엄청 많아지면서 스타그램이라는 건 3자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라는 이 수가 얼마나 큰 수인지 여러분 한번 봐보시면 되는데 이제 경보다 훨씬 높아요. 경해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경해 다음에 자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의 경우의 수를 쭉 가보면서 저는 이거를 검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향 검사라는 말 쓰는데 저는 검사라고 하지 않고요. 그것과는 다른 결을 가지고 있는 탐구라는 말을 저는 씁니다. 탐구. 그래서 유터디라는 것도 이 스터디에서 왔듯이 탐구와 연구를 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